식신의 특징은 자기 능력을 쓰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 자기가 이제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상관을 쓴다는 것은 정말해서 식신생재와 상관생재의 차이는, 식신은 내가 만든 능력을 통해서 식신생재를 하는 거고, 상관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관생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생재는 뭐예요? 어떤 규칙이 있고 규약이 있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상관생재, 그리고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유행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시장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고객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일단 계속 그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고객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상관이에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게 식신보다가 능력이 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은, 식신이다 상관이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식신생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을 가진 걸 하려고 할 테지만, 상관생재라고 하면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하는 업종도 바뀌어지겠죠. 왜? 상관이니까. 환경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환경에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관인상생은 나중에 이제 상관생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관인상생이 제극인이 되면은 나중에 상관생재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살인상생도 식신생재로 바뀔 수가 있고, 식신생재가 제극인에서 관인상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고정값이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먼저 지금 초급에는 먼저 확실한 거는 고정값과 확정값, 그러니까 상관격은 상관생재다, 식신격은 식신생재다, 그게 무조건 이제 고정되어 있는 논리를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아까 이제 식신격을 놓고 이거 관인상생이 어떻게 되지?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상관격을 놓고 이렇게 재생관을 찾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상관격은 무조건 상관생재 혹은 관인상생. 그러니까 상관격이 격으로 찾으면 정인을 먼저 찾아야 되고, 만약에 편재가 투관이 되었거나 그러면 상관생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격은 살아가는 방법이 관인상생, 지위를 추구하는 방법, 상관생재, 부를 추구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편관격도 그렇죠. 격의 논리로 따진다면 식신이 상신이 되지만, 육신의 논리로는 편관이면 무조건 살인상생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거는, 편관격인데 왜 살인상생이냐, 식신이 나는 상신으로 배웠는데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관격은 식신을 상신으로 씁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격이 기준이었을 때고, 육신을 기준은 편관격은 살인상생이다. 그걸 이제 먼저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격과 일간으로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격과 육신으로 구분을 못 해갖고 이게 나를 보는 건지 주위 환경을 보는 건지 이거만 헷갈리시면은 엉켜버려요. 나중에 엉켜버리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구분을 할 거는 연운을 볼 때, 가령 2018년 19년은 이거를 무기토운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용신을 공부할 때는 무기토운이라고 하지만, 육신을 공부할 때는 거기에다가 항상 육신을 붙여줘야 돼요. 가령 간목일간이면은 편재격, 그 재성운이죠. 연운은 항상 2년을 기준으로 보세요. 대운을 5개로 나누라 그래서 이게 잘못 와전돼 가지고 대운을 갖다가
천간 5년, 지지 5년,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대운을 5개로 보라는 얘기는 목운, 화운, 토운, 금운, 수운 2년씩을 하나의 운으로 보란 뜻이에요. 갑을목은 하나의 운, 병정은 하나의 운, 연운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5개로 한 대운을 한 바퀴 도는 걸 5개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무기토운인 거예요. 무기토운. 그러면 그게 격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게 있고, 무토운을 내가 받느냐 기토운을 내가 받느냐가 있고, 일간에 따라서 무토운을 받느냐 기토운을 받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내가 받는 운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받는 운이 있다고요. 그러면 무토운을 받는다는 것은 병화임수라고 하는 경우는, 병화임수를 쓰는 일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무토라는 2018년 운이 원래 2019년도 2018년 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개수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토운이 내 운이에요. 그럼 기토운이 2018년 운도 기토운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운을 볼 때는 오행을 붙이려면 그건 용신을 보는 법이고, 육신을 공부할 때는 항상 상관운이다, 식신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운에는 반드시 육신을 봐야 되고, 대운은 거기에다가 반드시 오행을 봐야 돼요. 그 육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용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운은 내가 능력을 만드는 거니까 용신을 쓰는 거고, 세운은 내가 능력을 쓰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쓰는 거니까 육신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없는 게 뭐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내 사주에 나도 이제 무토일간인데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상 연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새로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내 사주에 있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비견이 들어온 거죠. 뭔가 새롭게 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왔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인들한테 왔다. 뭔가 새로운 노후 대책을 위한 운이 왔다. 이제 뭐 한 50대가 돼서 비견이 왔다. 새롭게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될 어떤 새로운 일이 왔다라는 뜻이죠. 항상 통변을 할 때는 남녀가 있고요, 나이가 있어요. 남녀와 나이에 맞게 통변을 해야지 똑같은 통변을 하면 안 돼요. 학생에게는 학생이 할 일이 있고,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이 할 일이 있고, 할머니에게는 할머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통변을 할 때는 반드시 남녀와 나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 구사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육신의 통변 능력이 달라져요. 밤에는, 서울에는 뭐 모르겠지만 여기 시골에서는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반짝거려요. 지금도 그런 게 보여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게 아니죠. 별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즉 말해갖고 우리 사주에 없는 걸 가지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포화습도가 굉장히 높은 미월이잖아요. 내 사주에 개수가 없다고 우기면 안 돼요. 이 포화습도 자체가 환경의 개수예요. 그렇듯이 또 육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벌이 활동을 새롭게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하루를 했던 100년을 했던 간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통변은 거의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순간 틀리는 게 많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맞는데, 그걸 아주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순간 틀려진다.
식신이 있으면은 일단은 개인적인 기본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개인적인 기본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금으로 왕하거나 비견으로 왕하거나 해야 돼요. 그거는 왜 식신격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평강격에게는 비왕하라 그러고요, 비견으로 왕하라 그러고요, 식신격으로는 근으로 왕하라 그래요. 근왕하라 이래요. 그거는 그 격이라고 하는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일간이 신왕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무조건 근이 있으면 신왕하다, 근이 없으면 신약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가령 사주가 정관격이다. 내가 정관격이면은 관인상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1번 관인상생. 관인상생을 해야 되고, 관인상생이 되면은 상관을 제화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재생관을 해서 책임자가 돼야 돼요. 그게 순서라고요. 순서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정관격이다. 정관격인데, 환경에서는 관인상생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관인상생을 하려면 인성으로 왕해야 돼요. 인성으로. 인성으로 왕해야 되는데 나는 일간으로 근왕하다. 그럼 난 그건 신약한 거예요. 근이 왕하니까 근왕하다 그러면 안 돼요. 환경을 기준으로, 환경의 정관격은 정인으로 왕하라 그랬지, 정관격을 갖다가 근으로 왕하라 그러지 않았잖아. 그럼 환경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못 쓸 사람이라는 거죠. 그 근약하다, 근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 환경에서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를 논하는 거예요. 평강격이나 식신격은 근왕하거나 비왕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처럼 식신도 쓰고 평관도 쓸 것 같으면 근왕하고 비왕한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근왕하지도 못하고 비왕하지도 못하면 신약한 거예요. 그 신약이라는 기준은 근약해야 될 때 근왕해도 신약, 근왕해야 될 때 근약해도 신약이에요. 그러면 그 근왕해야 되는 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근으로 근왕해야 되는 격이 무엇인지, 인성으로 근왕해야 되는 격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뭐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원령에 맞추어서 원령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내가 근왕한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일간이 근이 있다고 근왕하다. 뭐 진술충미, 아까 이제 격에서 어떻게 진술충미 진월에 임수가 와서 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은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재격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재격이면은 근왕해야 되기도 하고 인왕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왕하다는 것은 제국인으로 살라는 뜻이고, 근왕하다는 것은 식신생재로 살라는 뜻이에요. 식신생재는 열심히 일해서 살라는 뜻이고, 제국인이라는 것은 머리 써서 브랜드나 무슨 뭐 지적재산권, 안전자산권으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재격이 살아가는 방법과 정재격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죠. 정재격은 근왕하면 절대 안 돼요. 인왕해야 돼요. 인왕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근왕하다, 그럼 그거는 근약한 거예요. 근왕한 게 아니라 환경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건 근약한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능력이 이렇게 이제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왕과 근약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되고, 육신을 공부하는 순간 오행은 잊어먹어야 돼요. 오행에서 배운 거를 잊어먹고, 육신을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오행에서 어떤 그 품목을 육신에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품목은 오행에서 가져와야 돼요. 오행을 배우는 이유는 육신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오행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신의 상생식을 공부할 때 오행을 자꾸 생각하고 오행의 계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은 인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계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몇 월 달인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양, 음과 대등한 관계 설정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계절을 넣는 거는 O형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업종이 뭐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질이 뭐냐, 능력이 뭐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O형을 공부한 거고, 그것을 직업으로 쓰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조직이 만나고 사람과 가족을 만나는 데는 계절 따라 만나는 게 아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고 어떤 서로가 이해관계죠. 그렇죠. 재관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재관을 추구하는 데는 O형이라고 하는 계절을 생각하지 마시라. 선생님. 예? 네. 오늘 배운 내용이요. 좀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할까? 제가 좀. 그거 얘기해봐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되죠? 전체적인 커다란 틀이랄까. 그거는 이제 내일 또 다음 주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 주도 할 거고, 지금 이달에 강의가 몇 번 남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완전히 안 잡힌 거는 다음 강의에서 잡힐 거고, 또 그 다음 강의에서 잡힐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중요한 건 4가지 상생식에 대해서 그냥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친 관계는 이제 상생은 혈연 관계, 상극은 배우 관계, 그리고 모든 그걸 기준으로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연결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4가지 상생의 틀 속에서 화되어 나타나는 거, 그거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할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요. 예? 수학 공식처럼 예? 말씀하시는 어떤 그 패턴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있죠. 상생이면 그 다음에 또 뭐 생화 뭐를 하고 그 다음 뭐가 되고 이 순서. 아까 얘기했던 생화극제. 예. 생화극제가 이제 그거도 이제 그걸 어떻게 도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우선 큰 틀처럼 먼저 알려주시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9월달 서울에서 강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역진행 방식 교육이라 그래서 먼저 이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질문하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하고 그 자료 내에서 이제 질문하고 내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고 질문을 하면은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내가 이제 가르쳐,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이렇게 유도해가면서 토론해가면서 서로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룹 토론도 하고 임상하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자료를 이 방식은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 방식이 사실은 이제 좀 힘들어요. 노가다예요. 이게 왜 노가다냐 그러면, 나도 노가다고 듣는 사람도 이거를 적어야 돼요. 적으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공부는 굉장히 많이 돼요. 적으면서 정리하면은, 공부는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내가 한번 들었고 그걸 적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적으면서 정리 한번 해버리면 그 공부는 거의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이 방법은 약간의 노가다스럽기는 한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잖아요. 자료로 정리해 주잖아요. 집에 가면은 자료가 이렇게 쌓여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서점에 가서 책 한 100만 원씩 사다 놓고 옆에 쌓아놓고 공부 안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은 자료는 이렇게 쌓이는데 실제로 공부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내가 자료를 안 주는 거. 자료 없는 게 아니라 자료 있어요. 일부러 자료를 안 준대. 그래, 근데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제 9월부터 강의 방식을 바꿔서 자료를 주겠다. 그 대신에 자료를 주는 거를 너네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자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생활 속에 어떻게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변수로 그걸 써야 될지, 가령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될지, 직종을 바꿔야 될지, 회사를 치워야 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요 시기라면 요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임상 위주로, 실전 위주로 이제 그걸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자료를 먼저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명리학계 처음으로 내가 지금 그걸 이제 내가 쓰려고 해요. 적용하려고 그래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1년이면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뭐 아주 실력 있게 짱짱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은 못 따라오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게.